항암 치료를 받다 보면 이제 장 트러블과 관련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던데요. 오늘은 설사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약을 먹고 나서 혹은 치료를 받고 나서 이렇게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항암 치료를 받아서 설사가 생기는 게 맞는 건가요? 네, 그 약마다 설사를 발생시키는 비율이 좀 다르고요. 또 설사의 양상도 다르고 강도도 다릅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약은 대장암 항암 치료에서 쓰이는 약인데요. 이 약은 제가 이렇게 설명하죠. 자, 오늘부터 오늘 주사를 맞으시면 한 4, 5일 정도 지나서 혹은 6, 7일 정도 지나서 설사를 하실 텐데 그 설사가 수도꼭지를 튼 것처럼 쫙 하고 나오실 거예요. 쫙 하고 나오면 자, 제가 드리는 이 캡슐 약 로페라마이드 두 알을 드시고 설사를 할 때마다 두 알씩 드시면서 설사가 멈출 때까지 봐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드려요. 약도 보여드리고 실제로. 잠시만요. 그러면 화장실 가서 내가 설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나와서 바로 약을 먹어야 돼요? 왜냐면 그게 이제 교과서에는 원래 처음에는 두 알을 먹고 4시간 간격으로 하나를 먹고 24시간 동안 하다가 조절이 안 되면 두 알을 또 먹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는. 그래서 설사를 쫙 하면 빨리 나와서 약을 두 알을 집어먹고 네. 또 가만히 있다가 배 아프다 설사를 하면은 또 바로 나와서 두 알 먹고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드리는데 얼추 맞거든요. 대개 이 설사하는 대장암 항암제는 환자들한테 제가 하루에 8알까지 먹고 4번 정도 먹으면 거의 해결된다고 말해주고요. 자기 힘으로 이틀 동안 해보는 거예요. 환자한테 태어날 때 16알을 주겠죠, 약을. 그래서 이틀 정도 열심히 치료했는데도 설사가 멈추지 않는다. 네. 그러면은 병원에 오시라고 하죠. 왜냐면은 그렇게 설사를 하루에 몇 번씩 하면은 탈수가 오기 때문에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병원에 오시라고 합니다. 근데 의학적으로 설사의 기준이 있어요. 심한 설사는 하루에 7번 이상입니다. 6번 이하까지는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설사라고 봐요. 근데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중에 8시간 자면 16시간이 남았는데 하루에 6번 설사를 하면은 2-3시간에 한 번씩 설사하는 거거든요. 그럼 2-3시간씩 한 번 설사하면은 엄청 정신이 없어요. 항문도 아프고 막 닦다 보면. 그래서 환자 너무 심하다고 느끼는데 제가 보니까 환자들은 3번만 해도 엄청 심하다고 느끼시는데 의학적으로는 3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사 교육을 열심히 해야 되는 항암제가 있고 또 요즘은 먹는 항암제가 많아요. 먹는 약으로 치료하는데 병원 가지 않고 그런 약들은 이렇게 물설사가 심하게 나오진 않아도 배가 살살살살 아프면서 물운변을 자꾸 봅니다. 환자가 약을 처음 먹고 한 2-3주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본 다음에 약을 좀 정해줘야 되고 그렇게 항암제마다 설사가 나는 것으로 보고된 약들은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에 맞게 약을 좀 처방을 해드려야 됩니다. 대개는 환자가 자기가 고생할 때 48시간 이내에 좋아져야 돼요. 근데 48시간 이내에 좋아지지 않으면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상담해야 됩니다. 급하진 않아요. 3번 하는 건 심한 게 아니다. 의사들은 6번까지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걸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네. 근데 이렇게 설사를 하다 보면 생기는 탈수가 위험하고 노인들은 탈수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교정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을 잘못 먹어서 설사하는 수도 있어요. 장 점막이 헐어가지고 이게 항암제 때문인지 음식 때문인지는 잘 들어봐야 저희도 감별할 수 있는데 항암제에 의한 설사는 되게 데이터가 다 정리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미리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어서 설사하는 경우도 아주 흔해요. 왜냐하면 장 점막이 약하니까. 그래서 환자들은 자기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설사하는지 좀 기억해야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대장암을 수술한 사람들은 장 길이가 원래 대장이 2m인데 그중에 어딘가를 잘라내서 짧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똥이라는 게 장을 돌면서 이렇게 수분이 흡수돼서 똥이 만들어지는데 장이 짧아지면 똥 만들어지는 시간이 부족해서 항상 변이 좀 무르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설사랑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꾸 그렇게 이제 설사가 나는 양상을 보이면 어떤 음식을 먹으면 장에 저류되는 시간이 길어요. 예를 들면 꽃감.
꽃감. 우리 평소에 변비 오잖아요. 그런 네, 거 네. 먹으면. 그래서 장 저류 시간을 길게 해주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 설사를 또 좀 우리가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네. 홍시 껍질까지 다 먹어라, 꽃감을 먹어라 하면은 특별히 또 약을 먹지 않고도 좀 음식이 천천히 내려가면서 네. 설사로 나오지 않고 좀 변의 형태를 갖춰서 나오는 이제 이런 장의 구조가 바뀌어서 생기는 설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사는 젊은 사람들은 되게 문제가 없는데 한 3일 이상 네. 설사한다. 그럼 전해질도 너무 빠져나가고 기운이 없어져서 그냥 탈수돼 버리면 컨디션이 아주 나빠지시죠. 그래서 자기가 예방하는 법, 그 다음에 어떨 때 병원에 와야 되는지 이거를 잘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 탈수가 일어났을 때 물을 많이 마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걸 좀 섭취를 해서 탈수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음식이 어떤 게 있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내가 어떤 음식을 잘못 먹어서 탈이 난 설사는 음식을 잠시 중단하는 게 필요하고요. 순수하게 항암제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러면은 배가 별로 안 아파요, 환자들이. 그러니까 물 먹으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컨디션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은 내가 배출하는 양보다 충분히 먹지 못해서 못 따라가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 항암제 때문에 설사하는 게 알려져 있으면 설사를 해도 음식도 먹고 물도 마시라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왜 원래 본인이 이제 변비였던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항암제를 먹고 오히려 변비가 약간 이렇게 좋아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네. 경우는 혹시 그런 거 없나요? 질문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장 운동의 한 측면이 변비면 한 측면이 설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왔다 음과 갔다 양인데 하나요? 내가 원래 변비였다고 했는데 이 약은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환자들이 어머 다행이네요. 저는 좀 설사를 좀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원하는 방향대로 되진 않아요. 장 운동이 안 좋으신 분들은 똑같은 약을 써도 네. 누구는 설사가 오는데 누구는 또 변비가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 운동은 균형이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사를 했으니까 오히려 뭐 변비가 되니까 좋다라던가 변비였는데 설사가 되니까 좋다 이렇게 바람직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주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나올 수 있어서 저희가 일반적인 증상으로 설명하지만 환자마다 장 운동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는 설사가 주로 나타나도 누군가는 또 일부는 변비로 고생하실 수 있다. 대개 항암 치료는 한두 사이클을 해보면 내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첫 항암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종류별로 약을 주죠. 자, 변비가 오면은 이런 약을 드셔보시고 설사가 오면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써드리지만 사실 또 집에 가면 까먹어요. 그 모든 약을 드셔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증상이 짬뽕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좀 약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약을 드리니까 나한테 그 증상이 오지 않으면 반드시 선생님한테 또 해야 되고 또 이런 설사가 있을 때 배가 아프냐 안 아프냐도 중요해요. 배가 항암 치료로 인한 설사는 배가 아프지 않다라고 아까 아까 그 대장암 항암제는 좀 그렇고요. 먹는 항암제로 치료하시는 분들은 배가 좀 살살 아프다고 해요. 어떤 분은 장이 꼬인다고 표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배가 살살 설사할 것처럼 아픈데 설사는 안 나오신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마다 정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첫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주치의한테 얘기해가지고 상비약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설사의 양이 많고 날짜가 길어져서 탈수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3일까지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와서 수액을 맞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